네, 안녕하세요. 6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주식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매매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국장에서 뉴스 매매는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속보처럼 뭐가 떴어요. 뭐 개발했다든지 뭐 임상에 성공했다든지 그런 뉴스를 보고서 이제 덥석 짚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제 피레침을 맞고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개미들을 후킹하는 그런 잡주들이 있죠. 그래서 스몰 캡도 안 되는 그런 잡주들 뉴스 때문에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뉴스 제목만 보면 뭐 대단한 수주를 했다거나 뭐 개발을 했다거나 특허를 냈다거나 또는 이제 대기업하고 협력을 했다거나 이런 뉴스로 이제 이목을 끌죠. 그 제목을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뽑죠. 하지만 이제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은 재탕 뉴스, 옛날에 있었던 뉴스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추측성 뉴스, 요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뭐 특정 언론사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언론사나 이제 특정 기자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유독 심하다 이거죠. 유독 심해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보면 낚시 기사예요. 보면은 이제 딱 그 언론의 그 기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짜 큰 뉴스는 장 끝나고 공시로 뜨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 뜨게 되고 그다음에 또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요. 뭐 몇백 조 시장이다. 굉장히 이렇게 부풀려 놓죠. 그다음에 뭐 정조준환, 무슨 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눈길을 끄는 그런 이제 제목들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에 성공했다. 임상에 뭐 FDA 승인 받았다. 뭐 요런 기사도 역시 개미들의 눈길을 끄는데요. 요거는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임상에 성공한 거랑 임상 시험을 하겠다고 신청한 게 승인된 거 요거랑은 이제 엄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임상 시험 신청 승인은 뭐 아직 임상을 하지도 않았고 임상이 성공하지도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임상 승인 요 두 가지 단어만으로 덥석 집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뉴스를 띄워 놓고 꼭지에서 피레침을 만들고 팔아먹고 나가는 이런 악질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인제 국장 뉴스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인제 어디서 보는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네이버 증권의 뉴스 섹션이죠. 화면을 보여 드리면 그 네이버의 증권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속보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가장 뭐 좀 스탠다드하게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게 급등일보라는 그런 채널이에요. 요건 이제 텔레그램 채널인데 웹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웹 버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 피드를 띄워주는 어 그런 채널이고요. 뭐 텔레그램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웹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실시간으로 보고자 하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가끔 낚시 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낚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잘 인제 걸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로그인을 해 놓으면 스팸이 너무 많이 와요. 스팸이 너무 많이 오고 또 이제 해킹 위험도 상당합니다, 텔레그램이. 그래서 계정 해킹이나 뭐 스팸 같은 거 요런 게 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인제 웹 버전에서 볼 수 있으면 웹 버전으로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스증권 있죠. 토스도 요즘 참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토스는 UI가 참 깔끔하게 잘 돼 있죠. 하지만 이제 뉴스의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네이버에 비해서.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 뭐 네이버 쪽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인제 IPO 스탁이라는 또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인제 뭐 청약 관련된 모든 그 스케줄이 다 나와 있고요. 요렇게 인제 뭐 찍어 보시면 요런 데서 인제 정보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개별주 리포트를 보시려면 요것도 인제 네이버 증권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 항목에서 종목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서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시황 정보, 투자 정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뭐 좀 유용한 정보는 아무래도 종목 분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만약에 매매를 하고 계신다 한다면은 인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장세. 지금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하냐, 그리고 그 테마에서 대장주는 뭐냐.
시세는 어떻게 나고 있느냐. 요런 걸 보시려면 뭐 HTS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HTS에서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UI가 깔끔하게 된 곳을 소개해 드리자면 핀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핀업 사이트 들어가셔서 맨 위에 테마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이 안 열려 있으니까 멈춰 있는데요. 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이게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 얼마나 오르고 있고 어떤 뉴스가 있는지까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그런 사이트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뉴스에서 호재를 살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스를 보고 이거 금방 오를 것 같아. 요런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방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제 어떤 호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당 종목이나 해당 섹터의 분위기를 계속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 하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를 이제 순차적으로 매일매일 보시면서 분위기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면 아마 그 종목이나 섹터가 아마 뜰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은 그 수급은 반드시 차트상에 찍히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좋은 자리죠. 상승 초입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활용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장 말고 미장 뉴스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야후 파이낸스가 그나마 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 치시고 이건 이제 영어로 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바꾸신 다음에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이 메인 헤드라인만 봐도 어느 정도 미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실적 발표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리서치에 어닝 캘린더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요 파란색 아무거나 찍으시고 여기다가 티커를 쓰시면은 그 티커에 해당하는 그 기업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7월 24일 날 다음 실적 발표 일정이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티커를 치시면은 그 종목에 해당하는 뉴스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정보와 뉴스를 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둔 그런 종목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HTS 뉴스, 요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온 뉴스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좀 더 빨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뉴스는 한국 뉴스에 비해서 호흡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은 기업별로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장에는 미국의 하청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뭐 납품을 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테마의 움직임이나 어떤 섹터의 그 주된 변동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은 따라가게 되는데 그 따라가는 한국의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납품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장 뉴스가 분석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뉴스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요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관성이고요. 세 번째는 시의성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라는 거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쓴 기사는 객관성을 이미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도 그 증권 섹션에 들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뭐 ETF를 홍보한다든지 리츠를 홍보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항상 수익률을 내세워요. 이게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낮다.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거기는 이제 해당 ETF의 꼭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익률만 보고서 이런 걸 덥석 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기업 탐방을 가장한 기업 홍보 기사죠. 기업 홍보 기사는 이제 대충 이런 플로우예요. 이 기업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이제 얼른 사야 된다. 이 주식을 저평가됐다. 요런 논조로 많이 씁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간 후에 오른 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확률이 적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홍보하고 특히나 그 주식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뭐 싸다라든지 굉장히 유망한 종목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런 것 중에 상폐가 된 종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요. 기업을 홍보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원래 좋은 기업은 거의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확한 수치를 통해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그런 기사가 사실 알토란 같은 기사다라는 거죠. 그냥 운만 띄우는 거예요. 뭐가 좋다, 뭐가 뭐 진짜 잘 나간다 뭐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워딩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치만으로 통계를 제시한다든지. 그래서 고거를 인제 독자가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기사가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관성인데요. 아무리 중요한 경제 지표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과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라든지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전반적인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뭐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매매하는 거하고는 사실상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그 이외의 이슈죠. 다른 이슈가 많아요. 뭐 전쟁도 있고 뭐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면 금리나 채권은 한 발짝 물러서 뒤로 인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약화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뉴스인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관심 없는 섹터의 특허 및 개발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괜히 잡았다가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심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신주도 테마가 될 만한 뉴스라면 과감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 강력한 테마가 없다면은 조만간 신테마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항상 뉴스라는 거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수익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결부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테마들이 좀 약해졌을 때 그때 인제 새로운 테마가 떠오른다면 좀 더 그 가속 페달을 밟고 올라가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시일성입니다. 그래서 연례 행사, 그다음에 원래 행사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최근엔 인제 중동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라는 거는 뭐 거의 매월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상변동, 그다음에 원자재의 등락이죠. 원자재는 항상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석유라든지 금 그리고 인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쌀 때 사 두면은 무조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해운주, 그다음에 석유, 금 요런 게 인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승을 한 주식을 사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주 조용할 때가 있어요. 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쪼끔씩 인제 사 두는 습관을 들이면요. 이런 뉴스가 터지면은 내가 팔 물량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인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깐요. 그래서 석유주라든지 뭐 금 관련 주식, 해운주 이런 거는 무작정 무한정 상승한다, 성장한다 이런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쌀 때 사 두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피크를 찍고 있는 테마보다 그다음 테마를 설정해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최근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오픈 AI에서 한국 지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한 몇 주 전이죠. 그때는 인제 카카오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인제 그다음 날부터 인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며칠 동안 1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는 인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인제 경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선 전에도 경협주가 잠깐 움직였어요.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조용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인제 투표일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인제 요런 경협주가 당선 이후에 당연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한번 시세를 내줄 것이다. 예상을 하고 모아 뒀다면 실제로 저번 주 말쯤에 또 시세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뉴스에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뉴스를 미리 예상해서 2차 테마를 노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를 보면은 요거 다음 섹터가 뭔지 요게 움직인다면은 이거랑 연관해서 어떤 게 움직일지 요런 걸 한번 예상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인제 뉴스 매매도 분할 매수가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매매를 할 때는 당장 사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사는 거 요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차트의 움직임을 충분히 볼 시간을 주기 때문에 차분히 보고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상 성공 뉴스는 당일에 어마어마한 차익 실현으로 이틀 정도 빠진 후 두 배를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 성공했다 라는 거는 뭐 사실 뭐 드문 뉴스죠. 특히 인제 3상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술 라이센스를 뭐 수출을 하게 됐다든지 그런 뉴스는 정말 흔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당일에 좀 떨어지더라도 다음 날까지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시세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고 나서 그거를 인제 전 국민이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그러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중에 상당수가 주식을 사게 되겠죠. 그 힘으로 이제 밀어 올리기 때문에 본 시세는 한 2배, 2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은 아니고 이제 작년이었나요? 작년에도 인제 유한양행 뉴스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완전 처음 보는 테마는 적게는 2배에서 10배까지도 단기간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게 인제 과거의 초전도체 같은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시세는 아마 그전에 안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인제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는 뭐 매매 당일날 좀 빠지고 뭐 상이 풀린 다음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것도 인제 임상 뉴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의 크기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파급력 그리고 어떤 수급, 사람들의 반응 요런 게 다르기 때문에 요런 데서 한번 승부를 걸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테마 하나만 잡아도 한 해 농사 끝이다. 그래서 매일 주식을 할 필요도 없고 뭐 매주 주식을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 하나 거기서 인제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승부를 볼 때도 인제 분할 매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거는 하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의 질과 크기를 잘 판단해서 큰 놈 하나를 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장에서는 원전주가 되겠죠. 원전주가 되겠고 미장에서는 이제 스몰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힘세너스라든지 뭐 템퍼스 AI라든지 오클로라든지 요런 이제 스몰캡들이 단기간에 큰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왔다 하면은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뉴스에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뉴스 때문에 어떤 뭐 10 배를 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는 거는 이제 오늘 나오면 내일도 나오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인제 증폭이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거기에 반응하는 컨센서스 참여자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반응을 잘 체크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그것들이 수급이 찍히는 차트상의 힘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서 우리가 매매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주식 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뉴스를 보고서 내가 매매를 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인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쏴주는 그런 뉴스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뉴스를 일정 시간 보는 습관을 들이면서 전체 장세를 읽는 그리고 컨센서스를 읽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